안녕하세요, 태블치구입니다. 오랜만에 전자책 단말기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문고 10인치의 전자책 단말기 쌤10 플러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드디어 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품 박스가 명절 선물 세트 느낌이 듭니다. 되게 샤방샤방하네요.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은 쌤 무제한 이용권이 들어있어요. 180일 이용권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스탠딩 케이스입니다. 미테르에서 제작을 해줬네요. 플라스틱 사출물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찍힌 게 보이시나요? 근데 뭐 이건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1단, 2단, 3단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거는 전용 펜입니다. 이렇게 펜촉이 3개 들어있고요. 다 플라스틱 펜촉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저가 펜인 것 같아요. 대신 얘는 건전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쌤10 플러스는 마콤 EMR 방식의 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펜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삼성 펜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성능을 보면은 3GB 램을 사용하고 있고 64GB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900mAh로 적혀 있네요. 아일리버로 적혀 있습니다. 개봉을 해볼게요. 와우, 화이트에 이쁜 바디가 보입니다. 안쪽부터 볼게요. 안쪽은 퀵 스타트 가이드 매뉴얼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C2A 방식의 USB 케이블을 동봉해 주고 있고요. 이거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뺄 수 있는 트레이 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트레이가 보입니다. 아래쪽은 C타입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한쪽만 있습니다. 왼쪽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측엔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홈 버튼 터치식입니다. 뒤에는 무광 제품이고 쌤10 플러스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세트로 받은 거죠. 이 펜은 홈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세팅을 먼저 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해 주고요. 와이파이를 잡아 줄게요. 연결을 눌러 주겠습니다. 바로 업데이트 뜨네요. 새 버전이 1.2.0 버전이고 10월 13일 날 뜬 업데이트예요. 지금 업데이트 누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은 처음과 똑같이 한국어를 설정을 해주고요. 바탕화면 스타일은 기본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기능도 그대로 놔두고 넘어갈게요. 네, 완료됐습니다. 초기 앱은 이게 다예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는데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디바이스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구글 프레임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가 설치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로그인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교보 이북 앱이 로그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초기열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동일한 사이즈의 10인치 이 패드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액정을 보면은 이 패드가 조금 더 노란색의 액정을 띠고 있고요. 쌤10 플러스가 액정이 조금 더 회색빛이네요. 이 차이점이 지금 화면에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이 패드 제품도 언박싱만 진행하고 추가 리뷰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교보 쌤10 플러스 제품과 비교하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먼저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쌤 플러스는 456g이고요. 이 패드는 418g입니다. 크기 대비 쌤10 플러스가 좀 더 무겁죠. 그래서 제품을 들었을 때 조금 전자책 리더기를 들고 있는 느낌보다는 태블릿을 들고 있는 그런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품 두께는 조금 쌤이 더 두껍네요.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뒷판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쪽 상단에 터치를 하면은 이 아래쪽에 기능을 내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2 모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소리, 256, 그레이스케일, 컨트라스트 버튼이 있고요. 180도 회전, 화면 녹화, 그 다음에 배터리 표시, 위치, 캡처, 절전 모드, 비행기 모드 이렇게 있네요. 조명은
그 옆에 있습니다. 여기 조명 버튼이 하나 있죠. 이 패드도 조명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 이 패드는 바로 조명이 켜지고요. 큐보스 MC 플러스는 이 꺼짐, 따뜻한, 차가운, 은은한 내 설정 이렇게 했고 여기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일단 설정을 하고요. 제스처 기능을 키면은 왼쪽은 따뜻한, 오른쪽은 차가운 기능이 동작이 됩니다. 끈 거고 켜지는 거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이 세팅과 같고 디스플레이 쪽 가보면은 밝기 수준이 있습니다. 이 패드는 굉장히 밝아요. 얘를 쭉 올리면은 너무 밝아갖고 지금 상대적으로 조명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밝기 수준을 제가 좀 낮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웜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웜톤은 사용 안 할게요. 여기서 한 20% 정도를 맞춰 놓으면은 밝기 수준이 비슷해질 거예요. 샘C 플러스도 밝기를 웜톤, 쿨톤도 이렇게 올려서 최대 밝기로 했을 때 이렇게 밝기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는 대부분 하단에 이렇게 멀티, 홈,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요. 이 샘C 플러스와 이 패드 모두 터치 방식의 홈 버튼만 있습니다. 이게 물리 버튼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냥 터치 방식입니다. 오닉스 회사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볼 기능이 유용하잖아요. 샘C 플러스 제품도 이 소프트볼 기능이 있습니다. 플로팅볼을 딱 선택을 하면은 여기 기능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닉스와 동일하게 이렇게 키가 생겼죠.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킨 다음에 그때그때 호출해갖고 사용할 수가 있죠. 반면에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버튼 세이비어 앱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다음에 세팅을 해주면은 여기 조그맣게 지금 기능이 하나 생겼죠. 얘를 누르면은 똑같이 이렇게 플로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샘C 플러스는 올해 출시한 제품이라서 안드로이드 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7을 사용해서 이것도 단점이죠. 큐보스 MC 플러스는 10인치 사이즈 해상도가 1600에 1200, 200ppi이고요. 이 패드 제품은 10.3인치 1872에 1404, 227ppi 해상도입니다. 두 제품의 가독성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둘 다 되지만 이 패드는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탈옥을 한 단말기로 인식이 돼서 밀리의 서재 같이 보안 체크를 하는 앱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밀리의 서재는 구독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샘C 플러스에서는 밀리의 서재 앱을 확인하지 못했고 여기 리디북스 예스24 알라딘 앱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닉스 제품과 동일하게 앱별로 가독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디 앱을 꾹 누른 다음에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최적화 들어가서 여기서 A2 모드를 끄고 컨트라스트 설정해주면은 그 앱별로 최적화가 되어 있고 표기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책을 보는 앱 같은 경우는 다 A2 모드를 끄는 게 선명도에서 좋습니다. 최근에 교보 문고도 업데이트되면서 로그인 기능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보 앱으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샘C 플러스만 교보 앱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가독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UB 같은 경우는 또 글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폰트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독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PDF 볼 때는 좀 차이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리디북스로 보여드릴게요. PDF 책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조금 왼쪽이 흐려 보이죠? A2 모드를 껐어요.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뭐 가독성에서 큰 차이가 안 나죠? 살짝 흐리네요. 살짝 가독성이 샘C 플러스가 조금 흐려요. 뭐 크기 차이도 있겠지만 조금 더 흐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는 컨트라스트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샘 같은 경우는 아래쪽 내려보면 컨트라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조정해있고 가독성을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블릿에는 없는 기능인데 전자책 단말기에는 이 컨트라스트 기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패드 제품은 이 컨트라스트 조정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리온 뷰어 앱을 제가 설치를 했어요. 이 앱을 사용을 하면은 지금 뭐 진하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컨트라스트를 제가 조정을 한 거거든요. 북 옵션 들어가서 이 컨트라스트를 제가 지금 250을 줬거든요. 얘를 1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굉장히 흐릿하죠. 스캔본 같은 경우는 선명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 컨트라스트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얘를 900 줬다. 그러면은 엄청 선명하게 나오겠죠. 대신 이제 이미지는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조절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250으로 다시 맞춰놓을게요. 대신 이제 오리온 비어 앱은 펜 필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점이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C 플러스는 2호로 스케일 기능이 별도로 있는데요. 네, 켰을 때고 이게 껐을 때예요. 이게 지금 껐을 때고 이게 켰을 때고 네, 그렇습니다. SMC 플러스는 램이 3기가, 저장 공간이 64기가,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를 지원해서 최대 512GB 용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드는 램이 4기가의 저장 공간이 64기가 제품도 있지만 제가 구입한 거는 초기 버전 램 3기가의 저장 공간이 32GB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SD카드를 지원해서 SMC 플러스에서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측면에 빼면은 64기가가 꽂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심 트레이까지 꽂혀 있어요. LTE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쌤에 꽂아갖고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샌디스크 64GB 제품을 꽂아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SD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다운받은 책들을 그대로 불러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용량을 확장해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MC 플러스는 AP는 지금 락칩의 4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 X27 그리고 6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구입한 모델 말고 좀 더 상위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10코어까지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펜치5 성능 측정을 비교해보면은 SMC 플러스는 싱글이 118점 나왔고 멀티가 394점이 나오고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싱글이 341점, 멀티가 994점이 나왔습니다. 성능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 웹서핑이나 영상을 볼 때 속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똑같이 띄웠을 때요. 둘 다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데 이건 리더 모드라서 그거고 A2 모드를 켜볼게요. 이 패드도 B가 이제 A2 모드랑 똑같은 기능을 하거든요. 천천히 했을 때, 그 다음에 밀었을 때, 다시 밀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올라가진 않은데 조금 더 부드럽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뚝뚝뚝 끊기는 게 있네요. 반면에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SMC 플러스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다음에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이 패드의 단점인데 다른 앱으로 전환이 될 때마다 모드를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단점입니다. B 모드, 웹서핑이나 이제 영상을 볼 때 사용하는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본 회전 기능은 보면 180도 회전밖에 안 되네요. 이 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 회전 버튼이 있어갖고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이 돼요. 쌤 같은 경우는 회전이 18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어플을 설치했고 가로 모드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필기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노트 앱에서 필기를 해볼게요. 쌤의 기본 노트는 메모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패드는 이 노트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 메모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되고요. 아래쪽에 이 폰트의 크기를 바꿔서 필압이 이렇게 똑같이 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필기감은 나쁘지 않아요. 기본 노트 앱으로 사용했을 때 필기감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드 파티 앱을 사용했을 때 필기감도 볼게요. 원노트를 하나 켰고 이 패드도 원노트를 켜서 비교를 해볼게요. 필기를 하면은 빠르게 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깜빡거리면서 바뀌는 거예요. 오닉스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뿌려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단점이 필기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필기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대신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필기를 할 수가 있죠. 보통의 이제 전자책 단말기는 필기가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원래 정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러한 꼼수라고 하나? 좀 미리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한 템포 뒤에 화면에 뿌려지는 방식을 택하면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글씨가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오닉스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미리 입력받고 나중에 뿌리는 방식. 얘는 그냥 쓰는 그대로 바로 입력이 돼요. M 모드를 켰을 때 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얘처럼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나중에 뿌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모드로 빠르게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기한 내용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죠. 서드파티 앱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자책 단말기는 이 왼쪽 방식처럼 다 입력을 받고 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른쪽 방식처럼 별도의 모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노트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른 앱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노트쉘프 앱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에이트 모드를 껐어요. 에이트 모드를 켰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글씨를 쓸 정도의 속도가 안 나오네요. 스타일러스는 켜져 있고요. 얘도 스타일러스를 켜고, 네, 이게 지금 R 모드예요. 여기서 제가 B 모드, 이게 B 모드, M 모드, 이게 M 모드입니다. 네, M 모드는 설치만 된다고 하면은 앱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게 M 모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필기를 해요. 정말 빠르죠? 아까 원노트 같은 경우는 오닉스나 아니면은 이런 샘C 플러스 같은 회사들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런 서드파티 노트 앱들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지원을 못 해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이패드처럼 별도로 앱 모드만 만들어주면은 업체가 뭐 그 앱을 지원해주고 뭐 기능을 최적화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빠른 모드가 있으면 그걸로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패드를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LT된 전자책 단말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게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앱 모드라고 하나 만들어줬고, 어떠한 서드파티 앱도 설치가 되면은 원활하게 필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패드는. 큐보스 C 플러스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조금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죠. 30만원대가 뭐가 저렴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태블릿 기준이고, 전자책 단말기 기준이면은 30만원대에 10인치면은 저렴한 거예요. 이 패드는 클라우드 펀딩 제품이라서 현재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고 매물이 나오면 그때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두 제품에 대해서 비교해 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메인은 이제 샘 C 플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패드도 한 번쯤은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갖고 겸사겸사 같이 제품을 비교해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